당신이 집을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언제? 20년 6월쯤에. 그때 이야기했으면 그때보다 폭등했으니까 이 말 듣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와서 느껴보면은 20년 가격은 가뿐히 넘어서 떨어질 것 같죠. 그랬을 때 당신이 집을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보면은 못 사는 이유는 내 소득이나 자산의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당신 소득으로요, 자산으로요, 살 수 있는 집은 뭐 빌라나 다가구 정도인데 아파트만 꿈꾼다. 그래서 객관화를 해라. 단계별로 밟고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사냐? 눈만 엄청 높으니까. 뭐 어디 막 어떤 아파트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뭐 나홀로 아파트네요. 초등학교가 멀리 있네요. 동네가 외졌네요. 24년 된 집이라 좀 뭐 남들 보기 그러네요. 그러면서 열에 아홉은 안 산다. 또 다른데 좀 더 좋은데 한강뷰 나오는 데를 소개시켜줬더니 나홀로는 좀 뭐 한동짜리라고요. 학교가 주변에 없네. 한강뷰 말고는 장점이 없네 하면서 또 요건 열에 여덟은 안 산다. 그러면서 원하는 건 대단지였으면 좋겠고 커뮤니티 시설이었으면 좋겠고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초품화 중품화가 좋고 신축이면 좋겠고 학군 좋고 인프라 좋고 교통편도 좋고 원하는 건 이거니까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안 됐을까요?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들, 월세 살고 계신 분들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안 돼서 집을 안 살까요? 그게 아니죠. 당신이 집을 못 사는 이유 저런 식으로 지금 당신 탓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2020년에 왜 집을 못 사요? 2015년에는 내가 한 2년 돈 모아가지고 집 사면 되겠지. 집값이 오르더라도 한 3년 모으면은 진짜 빡세게 모으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2018년 되니까 너무 올랐다. 2020년 되니까 빚내도 못 사더라.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아파트는 적다. 일단 아파트 비율은 5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 중에서 절반은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비싸겠죠. 원룸보다는 아파트가 비싸겠죠. 뭐 다가구는 건물이지만. 그런데 다 좋은 것만 원한다. 물론 좋은 걸 원하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 이상형들 보통 막 이상형 얘기하세요 하면은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뭐 남자분들이면 굉장히 뭐 예쁘고 그런 분들을 찾고 뭐 여성분들이라면 굉장히 잘생기고 이런 분들을 이상형으로 꼽겠죠. 그런데 보통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상형이 아니면 결혼을 절대 안 하냐.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혼인율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이상형이 눈이 너무 높아서 결혼 안 한다. 이거보다는 뭐예요? 삶이 너무 퍽퍽해서 못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집을 사면은 영끌에서 집을 사면 3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집값 오른다고 해서 팔아서 돈을 벌더라도 그 돈 가지고 똑같은 집 또 들어가거나 더 큰 집으로 가면은 빚을 더 줘야 될 텐데 평생 빚만 갖고 있는데 교육비며 식비며 뭐 이런 부대 비용 어떻게 내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와이프 혹은 내 남편이랑 같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럴 바에는 애 안 낳는다. 이런 거죠. 좋은 것만 찾는 당신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1억 가지고 강동구 아파트 살 수 있다. 그러면 한 이자 65만원, 당시엔 저금리였으니까 이자 한 65만원 내는데 월세 65만원으로 강동구에 34평짜리 살 수 있냐. 1억에 자기 자본 1억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열에 여덟을 안 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경매 물건이에요. 경매 물건 하나 그렇게 나온 거 가지고 다 그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경매 물건으로 강동구에 1억 가지고 대출 껴가지고 내 집을 살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그게 돼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해요? SNS 발달과 단일 민족의 세뇌로 무조건 좋은 것만 찾아야 된다. 일반화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다 똑같은 부류로. 물론 저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선민사상이다. 나는 선민이고 듣기에 그렇게 들린다. 내가 저대로 행동하고 저축을 80% 하고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고 이런 나는 선민인데 저런 하층민들이 우리 맨날 비난하고 우리 자산 깎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 방안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 공급 또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라. 그러니까 빌라나 다가구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다. 근데 이거 사회 분위기 바꾼다고 해도 아파트가 더 좋잖아요. 빌라가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빌라나 뭐 다가구랑 아파트는 건축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다가구는 어차피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집주인 아니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빌라 같은 경우는요. 주차 공간도 그렇게 확보 안 해도 되고요. 조망권도 그렇게 확보 안 해도 되고요. 다 그렇게 허가가 나와요. 아파트는 그거 다 허가가 돼야 되죠. 조망권도 보장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건폐율도 보장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커뮤니티 시설도 보장이 돼야 되고 주차 대수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비싼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아파트 사는 사람이 빌라 사는 사람 무시 안 하고 다 같이 그냥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값이 빌라 값보다 떨어질까요? 비슷하게 나올까요? 아파트는 원래 비싸다. 결국은 공급이에요, 말하는 건. 근데 저 공급론자의 말이 맞았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 2022년 서울 입주 통계 이후 역대 최저다. 19년, 20년, 21년, 22년에도 맨날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맞아서 이야기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9년, 20년, 21년, 22년 동안에 저희가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집값 거품 문제, 그리고 바질3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과잉된 수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한탕주의 심리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규제 정책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 그거로 그나마 방어하고 있는 거다. 못 올라가게. 이런 이야기들 계속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게 드러난 게 올해일 뿐이고. 근데 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수요 문제 아니다. 다주택자 문제는 절대 아니다. 자가가 50이고 세입자가 50인데 다주택자가 얼마나 많은 거냐. 그랬을 때 일단은 아파트 말고 다른 것에 다주택이 많다. 물론 이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화곡동 세모녀 거기 빌라 바지 사장으로 엄청 사기 쳐먹은 인간들, 쓰레기들 빌라로 했죠. 그 다음에 뭐 거기 뭐 진모씨 막 이런 거기 빌라 왕 뭐 빌라 황제 막 이런 인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아파트를 수십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일시적 2주택일 것이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지 않아요? 자가 50% 세입자 5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가 보유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랑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보면요. 1700만 채, 1800만 채 중에서 다주택자가 1000만 채 정도는 가지고 있다. 절대 다주택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가져갔으면 다주택자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2019년 기사니까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주택수는 489만 채가 증가했는데 주택 소유자는 241만 명만 늘어났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공급 부족으로 1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못해요. 그래놓고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져가요. 다주택자들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소중한 존재. 계속 저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봤을 때 어때요?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총 주택수 1852만 5844호에서 1세대 1주택을 뺀 1000만 호가 다주택이거나 법인 소유다. 법인 소유 얼마 안 돼요. 법인 소유도 꽤 돼요. 재고 주택 시장의 54%를 다주택자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다주택자 문제는 아니다. 왜 다주택자 문제가 아니라고 할까요? 잘못은 다주택 잘못이 아니라 공급을 덜 낸 정부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 뭐예요? 본인이 다주택자니까 30살에 결혼할 때 13채 사고 17채 더 샀다.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겠다고 또 고소할 수는 있겠는데 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막 영상들 보면은 상황의 차이다. 유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 조롱하고 무주택자들은 이제 연골들 죽었네 하고 조롱하고 이거는 상황의 차이일 뿐이다. 상황의 차이니까 본인도 그렇게 똑같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자, 이분 명언들 보실까요? 물가는 상승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 즉 이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기회다.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요 전세대란 이야기 많이 했죠. 딱 요 헬리오시티 한 단지 이야기하면서 전세가가 2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모든 지역들이 전세 대란이다. 지금 8월에 전세가 튀어서 전세 대란이 아니라 20년 8월에서 22년 8월 됐을 때 전세가가 2년 더 올라있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다.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금융위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2030의 대부분은 인정욕구와 인스타에 빠진 허세의 인플레이션에 빠진 사람들이다. 예전에는요 친구가 집을 샀어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막 질투하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축하를 많이 해줬다. 왜? 5억짜리 집을 사서 5천에서 1억 올랐다. 축하를 해줄만 하죠. 그리고 나도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즘에 왜 그런 사회가 됐어요? 5억에 집을 샀는데 그 친구가 10억이 돼요. 나는 평생 집을 못 사. 친구는 집 샀는데 진작에 집 사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튀니까. SNS의 발달과 단일 민족의 세뇌. 일반화가 강한 민족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전세대란이라고 계속 SNS로 퍼뜨리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집값은 계속 10년 뒤엔 더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공급 부족이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잘 퍼지지 않겠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 부동산 영상 하나 올리긴 했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요즘에 결혼정보회사 하시는 줄 알았어. 맨날 뭐 결혼 잘하는 법, 누구와 결혼해야 되나요?
예? 이런 것만 올리고 있어요. 본인 부동산 분석보다는 다른 사람들 사연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 출연시키고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후배들이면 이런 거 올라왔습니다. 제보해주신 분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집값 굉장히 위험하다. 그 집값 떨어지니까 팔티 하신 신사임당님처럼 뭐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 이제 흡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작년 재작년 고점일 때도 사지 말고 어떻게든 집 사라고 당신이 그랬는데 어떡하냐? 나 포함 작년에 고점에 집 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각오하라니 장난하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면박을 주셨대요. 전세 절대 살지 말고 있는 시드머니에 맞춰서 무조건 매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대싹하고 차단만 하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몰라도 요분 해결해 주셔야죠. 전세 살면 바보고 어떻게든 집 무조건 사라고 해서 작년에 전세 뺀 전세금 5억에다가 대출 4억 받고 와이프 대출 1억 받아서 LTV 50%로 경기도 아파트 10억 매수했는데 실거래가 7억에 호가 6억. 근데 월급이 600인데 이자만 400 나가고 있어요. DSR이 66.7%다.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자기 자본 손해죠. 그래서 가진 돈이 5억에서 1억으로 줄었고 DSR은 66.7%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요런 걸 빨리 상담을 해주셔야지. 왜 다른 것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 벌면 될까요? 요런 것만 상담해주고 계시냐? 그러니까 늘 저희가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이 과거에 한 말들을 돌아봐라. 저희가 말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요,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아니 경제가 이 모양인데 집값이 올라가? 그럼 경제가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더 올라가?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금리 낮춘 거 이거 다시 올라갈 텐데? 이 이야기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 맨날 저들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공급 이야기하다가 올라가니까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 그때는 금리 때문에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하더니 다 그렇게 말 바꾸고 있다. 왜 말이 바뀌고 왜 말이 안 바뀌는지는 답이 나오죠.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